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출국 전에 얼마나 들지, 또 출국 직후에 또 돈이 들어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항목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편에는 매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쓰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준하게 저희가 아예 생활비를 엑셀로 정리한 파일을 출국 전부터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됐고요. 현재 2월 달에 출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6월 초까지죠. 현재 쓰신 돈의 모든 내역들을 저희한테 엑셀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 엑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국 지역은요, 캐나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누군지 또 알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중소도시로 들어갔어요. 토론토, 밴쿠버 이런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소도시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국일은 2022년 올해 2월 26일 토요일 날 출국을 하셨고요. 어머님이 자녀 무상교육을 하시고 10살 한국에 3학년 올라가는 직전이었어요. 우리 3학년 올라가는 직전 이 친구가 무상교육을 하는 형태로 현지에서는 그레이드 3, 3학년으로 현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분과 상담은 실질적으로 작년 한 9월경부터 상담이 시작됐고요. 상담을 하면서 어떤 지역이 좋을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저희와 계속적인 상담을 하시다가 11월 정도에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결정하셨고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돈은 12월부터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우선 컬리지 본과를 바로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학당을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어학당을 처음으로 접수를 하고 학비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학원 학비를 처음으로 12월 1일 날 납부를 하셨습니다. 949만 1675원 이렇게 캐나다 달러를 한국 원화 환율로 이제 바꿔서 송금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원화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한 950만 원 정도를 처음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학원 학비를 납입하셨다는 건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고 비자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 준비에 바로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신체 검사, 본인하고 본인의 자녀분 두 분이 받으셨고요. 한 41만 5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인당 20만 원씩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어머님 학생분들, 여성분들은 조금 비용이 비쌀 수 있다. 이 비용은 병원에 내시는 돈입니다. 어학원 학비는 저희를 통해서 어학기관에 송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학기관에 바로 송금하실 수 있고요. 신체검사비는 병원에 이제 납부를 하는 병원의 수수료죠. 보통 캐나다 그 이민국과 연결되어 있는 병원은 한국에 4군데입니다. 그래서 요 지정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공을 바로 발권하셨어요. 이분들 케이스 자체가 보통 1월에 많이 떠나시는데요. 어머님이 직장 상황 때문에 2월 말 2월 26일 밖에는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을 좀 급하게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보다 조금 더 일찍 끊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해서 대한항공과 웨스트젯 이제 지역으로 가셔야 되다 보니까 환승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명의 비용이 한 245만 원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 서류들을 저희가 쭉 준비를 했고요. 비자 서류가 완비된 이후 12월 21일 날 비자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비자 신청을 이루어질 때 정부의 이제 정부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되거든요. 이민국에 이제 비자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 비자는 150불이고 여기에 지문 인식하는 비용이 85불이에요. 그럼 뭐 이제 합쳐서 한 250불쯤 되는데요. 그래서 24만 3,800원 이렇게 송금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7일 날 현지에서 이제 정착 서비스를 담당해 주실 분. 정착 서비스라는 건 현지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집 구하고 차량 구입하고 하이드로라고 해서 전기, 가스 연결하는 도움 주시고 현지 교육청에 자녀분 무상교육 접수해 주고 현지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고 한인 식품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정착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정착 서비스는 지역별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들어가신 지역은 현재 비용이 190만 원 이렇게 해서 정착 서비스 비용을 이때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 서비스 그분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집 구하는 문제부터 차를 사는 문제들도 막 논의를 하죠. 물론 이 논의를 할 때 우리 에듀케이션 담당자도 당연히 그 카톡방에 함께 들어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건 맞는 방향이다, 이건 틀린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하다, 이런 팁들을 저희가 계속 드리게 되고요. 정착 서비스 담당자분들도 우리 에듀 직원이거나 아니면 우리 에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요렇쿵 조로쿵 해서 요렇게 됐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1월 20일 날 집을 구하셨어요. 먼저 집을 구한 형태입니다. 지방 소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렌탈 집이 많지 않았어요. 또 렌탈 집이 나오면 금방금방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집을 구하자. 그래서 집을 안 보고 결정하시게 됐고요. 정착 서비스를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 집을 방문해서 집 사진이나 동영상을 충분히 다 전달을 했고, 구글 맵을 통해서 위치,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업 하셔서 계약을 하시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67만 3천 원을 보내게 된 거는요, 보증금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계약금의 형태죠. 그래서 보증금은 한 달 월세의 절반을 이제 우선 내시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렌트비의 절반. 그래서 총 렌트비는 133만 4,800원. 한 달에 내는 월세가 되는 거죠. 이 월세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시고, 실질적인 월세는 1월 27일 날 내시게 됐습니다. 1월 27일 입국이 아니세요. 2월 26일 입국인데요. 1월 27일 날 우선 월세를 먼저 한 달치를 내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26일 날 유학생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됐죠. 유학생 보험 가입하는 관련해서는 또 우리 에듀에서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가입하신 건 하나손해보험에 어머님과 자녀분이 아마 한도가 5만 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도 한 5천만 원 정도로 실손보험의 개념입니다. 들어간 병원비 모두를 이제 보전받는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두 분 다 1년치 합쳐서 68만 5천 원 정도고요. 실제 내역을 알아보면 어머님 학생의 보험료가 한 45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자녀분은 1년에 한 25만 원, 뭐 23만 원 이 정도로 이제 결제를 하셨습니다. 자, 집이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세입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조금 문화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캐나다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한국은 사실 아파트 살면 화재보험 가입하시는 분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집에 대한 화재보험. 그런데 캐나다는 이 화재보험이 필수로 되어 있고요. 세입자 보험이라고 또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화재보험에 또 가입을 하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혹시나 본인의 과실로 집이 어떻게 됐을 때 이런 문제죠. 그래서 1년치 보험료가 45만 1,000원 이렇게 이제 들게 되었고, 먼저 납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분의 생활기록부를 번역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장당 2만 원 정도 번역비가 발생하고요. 이게 필요시에는 공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번역해서는 공증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정된 번역사를 통해서 번역을 하셨고요. 번역비는 5만 5천 원 이렇게 드셨네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큰 돈이라고 하면 학비 내신 거, 항공비 결제한 거, 정착 서비스 이제 대행료 결제하신 거, 그리고 집 렌트비가 공교롭게도 미리 이제 집을 계약하고 가셨으니까 집 이제 월세가 처음부터 이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3일 날 이제 비용 나간 게요. 운전면허증,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요즘 영문으로 바로 발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고 영문 운전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면에는 국문 운전면허증이고 뒷면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급 비용 10,000원 이렇게 2월 3일 날 결제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큰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실 이게 거의 뭐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국 직전에 2월 15일 날 캐나다에서 쓰실 핸드폰을 한국에서 미리 개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폰에 유심, 심카드만 넣으면 바로 캐나다 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요거 이제 사용 비용 해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의 비용과 3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4월 1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쓰시는 비용으로 결제를 하셨는데요. 총 한 82,332원. 그래서 어머님과 자녀분 핸드폰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엑셀의 좌측으로 돌아가 볼게요. 현재 여기까지가 주요적으로 큰 돈이 쓰이게 된 비용들이고요. 사실 이 밑에 비용부터는 조금 사소한 비용인데, 왜 사소하다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좀 저렴하고 실용적인 걸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가서 막상 써보니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한국의 현지 카페, 뭐 이민자 카페, 유학생 카페 같은 걸 막 많이 연구하셨거든요. 많이 공부하셔서 주로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들을 한국에서 미리 막 준비를 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 물건들을 현지에서 다 잘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는지는 제가 1년이 지난 다음 한번 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비용은요, 한국에서 들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용들이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물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사게 된다면 구하기 어렵거나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정도? 이런 물건들이니까 이걸 먼저 구입하는 게 맞는지 가서 구입하는 게 옳은 건지는 사실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하자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한국에서 구입해 가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때부터 뭐 주방용품, 뭐 여기 보시면 채칼, 막 김밥을 살 때, 뭐 쌀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 구입하셨고요. 식가위, 그죠? 식가위가 캐나다에 가면 음식을 가위로 안 잘라 먹잖아요, 외국은. 근데 한국은 대부분 음식을 가위로 막 잘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가위 이런 게 한국이 좋거든요. 그래서 식가위 사서 가셨고, 수저 세트. 가서 사면 수저 세트가 비싸거나 한국식 수저 쪽보다 중국식 수저, 막 숟가락 큰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수저 세트, 실리콘 주걱, 과도, 식칼, 집게, 네, 감자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가셨습니다. 사실은 아마 어머님께서 쿠팡 같은 거 계속 즐겨 보시다가 뭐 아이디어 상품이나 좀 저렴하게 나온 상품들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욕실용품, 캐나다에서 느끼는 향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향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구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로션 뭐 구입하셨고요. 아마 여성용품 해서 한 5만 원어치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칫솔, 치약 이런 거 구입하셨고, 그리고 기초 화장품, 본인이 쓰실 용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거 구입하셨어요. 침실용품으로 자, 갈 때 보통 이케아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케아를 주문해 놓으면 이케아 물건들이 딱 배송까지 딱 완료되는 게 요즘의 정착 서비스의 개념이거든요. 배송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불이 없잖아요. 가서 덮고 잘 이불이 없고, 또 새 이불은 뭔가 이렇게 다른 화학용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불 솜과 커버 패드를 사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많으셨겠습니까? 짐이 많은 대신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현지에서 뭔가 쓸 돈을 줄이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불 솜, 커버 패드 이렇게 구입해서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온수 매트를 구입해서 가셨어요. 캐나다의 겨울은 한국보다 조금 추운 정도가 되는데요. 집안의 난방 자체가, 한국은 온돌 난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택들은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히팅 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닥이 차갑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바닥이 또 뜨끈뜨끈해야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온수 매트를 이렇게 구입해서 가셨습니다. 짐의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네, 온수 매트까지 구입을 해 가셨으니까요. 의료용품 해서 마스크 쪽으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자, 생필품 해서 단프라. 제가 요거 단프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단프라라고 불리는 뭔가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선크림 구입하셨고, 치실. 사실은 치실은요, 캐나다가 월등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에서 사가시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사시는 게 나아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특히 애들 치실 이런 거는 한국은 사실 구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아동용 치실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면 종류도 많고 비용도 정말 저렴한 치실 많거든요. 그리고 테이프,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말합니다. 본인 쓰실 거, 이거는 구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 박스, 이렇게 해서 우체국 박스로 우체국에서 택배로 보내는 이런 박스를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체국 박스 이렇게 가셨고, 포장 뽁뽁이 이걸로 이제 포장을 해서 우체국으로 나중에 선박으로 보내실, 우편으로 보내실 이런 용품을 구입하셨고요. 폰 충전기 새로 사셨네요. 자, 밑은 이제 아이 의류입니다. 의류해서 운동화 이렇게 사셨는데, 이 운동화는 되게 괜찮은 소스입니다. 캐나다는 애들이 학교를 가면요, 운동화 하나로 그냥 학교에서 다 신는 게 아니고요, 한국적으로 따진다면 실내화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강당에서 실내 운동을 할 때 신는 운동화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학교에 가면 운동화가 두세 컬레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자면 저도 애가 있습니다. 한국에 초등학교 다니지만 그냥 운동화 한 켤레 신고 학교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화 몇 켤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보를 미리 아셔서 자녀분 운동화를 미리 구입하셨고요. 겨울 부츠도 구입을 해서 가셨습니다. 캐나다가 겨울 부츠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캐나다에서 막상 가면요, 예쁘지도 않고 그냥 뭐 우리로 따지면 이마트, 월마트에서 파는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용품들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한국은 디자인도 좋으니까 이렇게 겨울 부츠를 사셨고요. 탑텐몰에서 자녀분 의류를 이렇게 구입해서 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의 한국 책, 왜냐하면 한국 책도 가면 한 1년이든 2년이든 100% 영어만 노출이 되는 게 좋지만, 사실은 그 또래 수준에 맞춰서 한국 공부, 그러니까 국어도 잊지 않게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전집을 중고로 또 구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집, 수학 문제집, 그리고 원서. 캐나다는 책이 비싼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시면 실제 책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시느라고 상당한 비용을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이 또 든 걸 볼게요. 아까 온수 매트까지 했죠. 기초 화장품까지 했네요. 이거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옷 쪽으로 구입을 하신 게 수면 잠옷.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의 수면 잠옷 정말 따뜻하고 주무실 때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수면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캐나다 가면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고 돈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게 맞아요. 수면 잠옷 이렇게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털 모자. 캐나다가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추운 환경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털모자도 구입하셨고요. 자녀분들 속옷, 그리고 아들 외투, 네, 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구입하셨습니다. 수면 양말 이렇게 구입하셨고, 자녀분의 한국 책, 알라딘 서적에서 또 적당한 책을 구입하셨고, 문제집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 가셨습니다. 국어 독해, 기탄 한자, 그리고 여러 문제집, 그리고 또 여러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미리미리 조금 한국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은 굳이 한국에서 쓰지 않으시고 캐나다에 가서 필요하면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붙여라 하더라도 괜찮긴 합니다. 물론 비용은 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미리 다 챙겨가자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현지에 가셔서 이제 인터넷을 개통하셨죠. 인터넷을 개통하시게 됐고, 인터넷 뭐 회사는 여러 회사지만 인터넷을 개통하셔서 68,794원인데 아직 캐나다에 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 정책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개통 회사와 조인을 해서 개통을 미리 신청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개통비라고 볼 수 있죠. 캐나다 유심 폰박스에 이제 85불 이렇게 결제하신 거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짐을 드디어 싸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선편으로, 배편으로 3박스를 보냈고 20kg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228,400원. 아까 샀던 온수 매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피가 큰 거,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출국 한 달 전에 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편으로 해서 228,400원 이렇게 들게 됐고요. 그리고 항공 택배로 또 몇 개의 짐을 보내셨어요. 한 박스 보내셨고 13kg. 이건 이제 가자마자 바로 써야 될 것들, 이런 건 항공으로 보내시고, 천천히 받아도 되는 건 주로 자녀분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선편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자, 식품입니다.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한국 음식, 한국 재료들이 좀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 동결 건조국, 그리고 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건 현지에 사면 월등히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나물, 멸치, 그리고 고형 블럭, 카레 짜장 이런 것들, 3분 카레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고형으로 돼서 넣으면 금방 요리가 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탈로 보면요, 학비로 한 900만 원, 950만 원 정도 쓰셨고요.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좁혀서 보시기 편하도록 해드릴게요. 학비로 950만 원 정도 쓰셨고, 신체 검사비가 41만 5천 원, 항공이 한 245만 원, 비자 신청하는데 한 25만 원, 정착 서비스에 190만 원, 그리고 집 렌트, 디파짓 절반과 월세 한 달치 해서 2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유학생 보험 해서 68만 원 정도, 세입자 보험 해서 45만 원, 그리고 생활기록부 번역하는데 5만 5천 원, 운전면허, 그리고 핸드폰에 8만 2천. 근데 이거는 미래에 들 돈을 미리 쓰시는 거예요. 아직 개통한 건 아니죠. 택배 보내시는데 40만 원 정도 쓰셨고요. 한부모 동의서라고 해서 남편분이 아빠가 한국에 있고 엄마와 자녀가 단독으로 떠날 경우에 한국에 계신 아빠가 나 알고 있어, 내가 서락한 거야, 동의한 거야 라는 뜻의 한부모 동의서 공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번역과 공증비를 포함해서 52,500원. 그리고 인터넷을 개통하시는데 개통 시 비용 68,000원, 그리고 한국에서 구입한 식품류들, 뭐 고춧가루, 마늘가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 이런 것들 한 48만 5천원, 주방용품 12만 9,900원, 13만원어치, 욕실용품 19만원, 침실용품 39만원 정도, 그리고 의료용품이 이제 약 같은 거 미리 구입을 해 가셨어요. 그래서 22만원 정도, 생필품이 한 38만 6천원, 그리고 이제 엄마 의류, 자녀분 의류, 이렇게 해서 한 6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문구류, 볼펜 이런 것도 캐나다는 조금 별로고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 미리 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책 한 11만 원, 그리고 영어 책 2만 원 정도, 아들 문제집에서 24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들었습니다. 요 토탈 드는 비용이 언제까지냐?
2월 21일까지 출국 직전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사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월세를 미리 내야 되는 돈을 미리 냈거나 하는 돈이죠. 합치면요 2111만 3,800원 정도 드셨어요. 한 2,1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2,100만 원.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그죠? 그런데 그 2,100만 원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2,100만 원 중에 950만 원 정도가 어차피 내가 1년 공부해야 될 학비고 이 돈을 원래 1년치 미리 내야 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죠. 또 가서 무상교육을 접수하려면 어머님의 1년치 학비 영수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비가 한 950만 원 들었고요. 신체 검사 받고 대한항공에 항공 발권하는 거, 그리고 정착 서비스 신청하는 거, 이렇게 돈을 합치니까요. 이게 1,590만 원이 들었어요. 1,590만 원. 집 렌트까지 포함해서 1,590만 원. 따라서 꼭 필요한 돈은 한 1,500만 원 정도 미리 들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머님의 선택으로 미리 구입하신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출국하시기 전에 사실은 큰 돈이 드는 문제는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드는 돈은 입국 후에 중고차,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드는 돈이 가장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학비는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선택하신 지역의 1년 어머님의 학비가 950만 원이었고 밴쿠버라든지 토론토 이런 대도시에서 컬리지 어학당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몬트리올 같은 지역을 선택하시면 어머님의 1년 학비는 한 850만 원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학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1년 학비가 얼마나 들지를 가늠하시면 이 비용에 조금 추가하시면 될 걸로 보이십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게 또 집 렌트죠. 집 렌트는 사실 동네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 집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요. 이 어머님은 원베드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원베드룸 아파트고 그 아파트에 세탁기 건조기가 다 빌트인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한 135만 원 정도고요. 이런 집을 구하셨으니까 여기서 드는 돈에서 본인 가정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출국 직후에는 돈이 또 얼마 들었나 한번 볼게요. 출국 2월 26일 날 이제 출국을 하셨죠. 자, 이때부터 식비가 발생합니다. 공항에서 뭔가를 사 드셨겠죠. 당연하죠. 뭐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셔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애들 간식이나 이런 거 사셨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달러입니다. 16.87불. 현재 원화대 캐나다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7,000원어치 간식 사 먹었다. 3월 1일 날 올리브 오일 샀다. 3월 2일, 왜 이때 바로 입주를 하셨어요. 집에 바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초콜릿 사신 돈,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마트에서 돈 쓰신 거, 소비즈라는 또 이것도 마트입니다. 마트에서 한 87불 8센트, 한 9만원 돈 쓰셨다고죠? 이 말은 상당한 뭔가 재료를 사셨는 걸로 보입니다. 3월 9일 날 코스트코 가서, 우리도 코스트코 장을 보러 가죠. 대용량의 장을 볼 때 코스트코, 캐나다도 갑니다. 한 12만원어치 이렇게 쓰셨고요. 3월 11일 날 월마트에 가서 또 필요한 물건을 사셨어요. 자, 두 번째 식비는 이제 쿠키 중간에 구입하신 거, 그리고 마트에 가서 쓰신 거, 이런 것들로 해서 가자마자 이제 필요한 식비가 든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지에 도착했는데 막상 26일 날 입주를 하시고 보니까 27일부터 당장 필요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는요. 정착 서비스 기간에는 정착 서비스를 담당해 주신 분이 차량으로 같이 라이딩을 하면서 쇼핑이나 이런 걸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 있을 때 많이 장을 보자 해서 시차 적응 없이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달리셨어요. 그래서 정착에 필요한 물품이니까 에어프라이어나 커피포트, 식탁, 매트리스, 건조대, 의자, 토스트기, 이걸 이제 미처 이케아에서 준비 못한 물건들, 이런 걸 이케아 가서 바로 구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73불, 한 130만 원, 140만 원치 이제 장을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착 물건에 또 필요한 가구들, 이런 거 한 40만 원치 장을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달라라마라고 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다이소 정도 되죠. 다이소에서 23,000원어치. 그리고 이제 애들 도시락 통 같은 거예요. 도시락. 그리고 그때 이제 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썰매, 뭔가 애들 타라고 사셨나봐요. 눈 치우는 빗자루, 그리고 체중계 이렇게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또 도시락 가방 또 따로 사셨고, 포크, 수저, 그릇.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자녀분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기 시작하니까 당장 필요한 물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비로, 네. 자녀분의 배드민턴 라켓과 가방, 그리고 셔틀콕을 구입하셨어요. 아마 자녀분이 배드민턴 배우는 뭔가에 등록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 이제 로컬에 있는 박물관을 이제 가기 시작하셨죠. 사실 2월 26일 날 시작을 하셨으면 3월 1일 정도 되면 사실 캐나다 적응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나다 라이프가 시작이 되신 거죠. 자, 교통비가 듭니다. 교통비는 임시면허증, 그래서 캐나다 임시면허증으로 교환을 합니다. 요게 교환을 할 때 정부에 내는 수수료 80불, 8만 원 정도 내셨고요. 이후에 페리, 어머님이 들어가신 지역에 이제 배가 다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배 아마 1회분이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고요. 정말 자세하게 잘 해주셨죠.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 번호판 받는데 정부에 내는 수수료 190불, 19만 원 정도를 면허세 같은 개념으로 냅니다. 맥패스라고 해서 현지에서 쓰는 패스 40불 주고 구입을 하셨고요. 핫스팟 결제하는 거 23불, 그리고 주차비, 어딘 지역의 주차비셨겠죠. 2.5불, 한 25,000원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아까는 설치비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월 사용, 인터넷 월 사용료를 내십니다. 그래서 74불 75센트, 75,000원 정도 내죠. 인터넷이 한국에 비하면 비싸요. 한국은 뭐 TV 이것저것 결합해도 한 달에 뭐 통신요금하고 결합을 하면 뭐 3만원, 5만원, 한 요 정도 보통 낸다, 그죠? 근데 캐나다는 인터넷 비용 자체가, 물론 여기도 TV가 다 연결이 되지만, 한 75,000원, 월에 한 75,000원 정도, 한국보다 인터넷이 비싼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기세, 그래서 전기세 디파짓입니다. 아직 전기 요금이 나간 게 아니고요. 전기 디파짓이라고 해서 132불, 13만 2천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이제 전기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이제 매월 렌트비를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일자 렌트비, 그래서 1일로 매일 렌트비를 내시는데 1,395불, 현재 139만 5천원 정도, 한 달에 월세가 한 14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이 돈을 이제 내고 이제 매월 월세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분 쓰시는 거 데일리 수업에 참여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민간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여쭤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대요. 축구 수업 하는데 7불 62센트, 배드민턴 수업 하는데 7불 62센트, 그리고 봄에 캠프 갔는데 3월 14일부터 봄 캠프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 캠프를 위해서 늦게 들어가셨는데 자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에 2주간 봄방학 때 가는 캠프들이 있거든요. 요 캠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요게 한 10만 원 정도 들어서 봄 캠프에 등록을 하셨고요. 장난감 사주신 거, 그리고 나서 큰 돈을 들여서 한 18만 원 정도를 들여서 중고 전자피아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지에서 피아노를 칠 목적으로, 그래서 아드님한테 아마 피아노를 가르쳐 줄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 스케이트와 팔꿈치 무릎 보호대 헬멧. 한국에서 인라인을 많이 탄다면 캐나다에서는 겨울에 얼음이 오니까 스케이트를 이렇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중고 스케이트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기타 해서 포터 이용료. 공항에 내리자마자 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쓰신 것 같아요. 공항에 포터들이 있거든요. 이 포터한테 60불, 6만 원 주고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치 보험료. 이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1년치 보험료가 215만 9천 원이 든 거예요. 캐나다 자동차 보험 비쌉니다. 한 달에 20만 원 돈 정도 돼요. 다운타운이나 밀집 지역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 돈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1만 5,900원 해서 1년치 보험료를 내셨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원래 차는 외국 제품을 구입하셨다가 뭔가 하자가 발견되어서 이 제품을 바꾸셨어요. 결국에 차량을 바꾸셨고, 구입하신 차량은 기아 자동차 소울을 구입하셨습니다. 한국 차량을 구입하신 거죠. 요즘 중고차 값이 비싼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소울을 선택하셨고 18,200불, 한 1,82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쓴 돈의 대다수를 생각해보면 결국 중고차 값이 제일 많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에서 정착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차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캐나다에서 뭐 신용이 없잖아요. 크레딧이라고 표현하는데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할부나 렌트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장기 렌트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현금 박치기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리스는 가능합니다.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차도 막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이미 나올 걸로 예정되어 있는 리스 차량을 구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분은 중고차로 차량을 구입하시게 됐고 1,82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마무리되고 필요한 식료품이나 필요한 가구들을 모두 사는 비용 토탈해서 2,500만 원 정도를 출국 후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 총액이 2,100만 원 정도 드셨고요. 정착 후에 필요한 물건이나 가구, 집을 세팅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비싼 차나 더 큰 차를 사신다면 이보다 돈이 더 드실 수 있고요. 지역별로 학비가 혹은 렌트비, 집에 월세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출국 전 들어갈 만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출국 후에 당장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월 얼마 정도 쓰고 사나, 어디에 항목을 지출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